한 주간의 주요 교계 뉴스 또 빠뜨린 뉴스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뉴스를 픽해오셨나요? 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면서 관련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이 소식을 오늘의 첫 뉴스픽으로 꼽아봤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고생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학대가 있었는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 일반적인 기성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소속된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숨진 여고생이 그 합창단에서 활동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합창단 내에서 구타와 폭행이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고생 사망에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와의 연관성, 특히 이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어서 경찰의 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같은 이단 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CBS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은 본래 우리에게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더 끊임없이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목회상담협회는 최근 학술대회를 열고 도파민 중독 극복을 위해 교회가 영적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다음 세대들은 대인 공감 능력이 약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편협해서 도파민 자극에 더욱 취약하다면서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의 어려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 존치를 하거나 기존 교회 부지만큼의 1:1 대토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부지보다 작은 종교 부지가 배정된다거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재개발 조합과 분쟁을 벌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재개발 관련법에 종교시설의 존치 여부나 이전 대책 마련 등 관련 지침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례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녹색교회를 향한 노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과 케냐,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선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상승한 만큼 대기가 더 많은 습기를 머금게 돼 폭우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 시상을 진행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사용, 텃밭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온 교회들이 조명됐습니다. 녹색교회들은 한국교회가 탐욕의 발걸음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자며 전 교회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진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청년 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청년교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교회는 기존 교회 조직 안에서 주일학교 부서의 하나로 관리되던 청년부를 별도 교회처럼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큰 틀에서는 기존 교회 아래에 있지만 예산과 사역 내용 등을 모두 청년교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 청년부를 청년교회로 독립시켰는데요. 청년들의 주인의식, 주체성이 남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치이고 장년부에 밀리던 청년들의 독립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놓치지 않고 기존의 교회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뉴스픽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10년째 도와온 한 협동조합 소식입니다. 개신교계에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실버 자원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조합원들에게 한 달 18만 원의 기본급과 폐지 수거량에 따른 추가금, 그리고 무료 점심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4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당 버는 돈은 한 달에 16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버자원협동조합은 노인 일자리 연계와 사회 안정망 구축 등 정부 지원에 더해 조합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 노컷 뉴스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